일단 통계라고 하는 파트는 여기 교재 기준으로는 5단원이 이산, 확률, 변수, 6단원이 연속, 확률, 변수, 그 다음에 7단원이 통계적 추정. 자, 그러면 이 CPR 교재가 각 단원에 대략 한 100문제 정도씩 되는데 거기다 개념 체크를 빼면 한 70문제 정도씩 돼요. 그런데 오래돼서 까먹었으니까 개념 체크도 풀라고 할까? 그러니까 센 A단계급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할까요? 못 넘어갈까요? 숙제로 내줄 때 각자 알아서. 자, 그럼 공식 숙제는 유형 익히기부터 공식 숙제가 되는데 개념 체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오늘은 이산, 확률, 변수를 나갈 거고요. 자, 그러니까 중형사보다 한 단원이 적다 보니까 진도에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한 타임에 한 단원씩 나가면 딱 맞는 그런 느낌이지.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CPR 교재만 갖고는 숙제가 부담이 전혀 하나도 1도 안 느껴지게 될 테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추가 프린트를 좀 하기로 하고요. 오케이. 사실 중간고사 준비할 때 초반에 양치기를 좀 너무 내가 과하게 시켜놓은 느낌도 있는데 근데 말했다시피 기말 범위는 숙련도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좀 양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좀 추가 프린트를 좀 하기로 하고요. 자, 이산 확률 변수에서 일단은 확률 변수가 무엇이냐?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자, 그 중에 확률 변수. 자, 확률 변수라고 하는 말 뜻은 기니디 문제에서 바르게 설명했는지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볼만해요. 그런데 그걸로 상황을 이해하기 되게 힘들게 정의가 만들어져 있거든. 오케이? 확률 변수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우리 교재에 보면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고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x를 가질 확률을 기호로 px는 x와 같이 나타낸다. 자, 확률 변수, 어떤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거 자체가 되게 좀 생소하지? 오케이. 자, 상황을 연출을 좀 해볼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 2개를 던져. 오케이. 주사위 2개를 던져. 이 중에 큰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예를 들어, 오케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실제로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건 36개의 근원 사건이 있지. 주사위 2개를 던졌으니까. 이해돼요? 자, 그런데 큰 수 x는 집합으로 만들어 놓으면 1, 2 크거나 같은 수라고 해야 되겠다. 크거나 같은 수. 같은 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사위 2개를 던지면. 그치? 1, 2, 3, 4, 5, 6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요 앞에서 6개 근원 사건 중에 뭐 1,2 뭐 이런 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맞지? 좀 다 했어?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수박 주스가 인기가 좀 이것만 2개네.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큰 수가 2지. 맞죠? 그러면은 요 근원 사건이 요렇게 2에게 대응이 된다. 요런 얘기죠. 이렇게 답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근원 사건 중에 이렇게 생긴 애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을 거고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 오케이. 다 요렇게 대응이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되는 과정을 함수라고 이해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이걸 함수라고 이해를 하자. 자, 그래서 p, x는 2라고 하게 되면은 이 값을 36분의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여기까지. 관계 이해됐나요? 근데 사실 이 관계를 이해하는 건 이 확률 변수를 이해하는데 좀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의 실제 기능은 요렇게 된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실제 우리가 나머지 이후에 내용을 이해하려면 다시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냐. 중학교 때 했던 도수, 분포, 표. 기억나요? 도수, 분포, 표. 자, 그래서 어떤 반에서 학생들 쪽지 시험을 봤더니 6점, 7점, 8점, 9점, 10점까지 5가지 점수가 나왔다. 오케이. 자, 점수. 그럼 거기서 학생 수가 1명, 3명, 10명, 2명, 그럼 총 몇 명이야 지금? 16명이야? 그럼 널 4명으로 좀 키우자. 자, 그럼 이렇게 18명이야? 이렇게 2명? 그럼 전체 20명? 이런 느낌? 자, 도수 분포 표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중학교 때 했던 겁니다.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자, 아무튼 그때는 이 점수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별량이라고 했습니다. 학생 수를 갖다가 도수라고 했던 거예요. 오케이. 이게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추가로 했었냐면 상대 도수라는 걸 추가로 했었거든요. 상대 도수.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자, 상대 도수는 뭐였냐면 각 도수를 갖다가 전체 합계 총 도수로다가 나눠주는 거였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0.5? 0.05. 0.15. 자, 얘가 0.5. 얘가 0.2. 얘가 0.1. 자, 요런 식으로 분포를 하겠지? 맞지? 요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1. 그렇죠. 상대 도수의 합은 항상 1이게 되는 녀석이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얘를 갖다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학생들 중에 한 명을 뽑았더니 그 학생이 8점일 확률 얼마예요? 2분의 1. 0.5랑 같은 말이지. 이해되니? 이 중에서 학생 한 명을 뽑았더니 7점일 확률은 0.15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러면 이 상대 도수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통계적 확률과 똑같은 얘기죠. 이해되니? 이렇게 답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점수를 갖다가 뭐라고 이름 지을 수 있게 되냐? 확률 변수 x. 자,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상대 도수는 결국 뭐였냐? 확률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됐니?
자, 그러면은 각 확률 변수마다 어떤 확률들이 들어가는지 그 분포를 갖다 보여주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이 도수 분포표는 확률 분포표라는 이름으로 바뀌겠지. 오케이. 그게 무엇이냐? 확률 분포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확률 변수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고요. 오케이. 그 각각의 확률 변수가 어떤 확률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분포를 표현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런데 이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다시 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다른 형태의 표현법이 현재 설명하기 힘든 과정의 뒤에 있죠. 뭐냐? 여기서 이제 구분돼야 되는 게 확률 변수가 어떻게 나눠지냐.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요번 단원에서는 이산확률 변수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확률 분포 등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애초에 표라는 것 자체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안 나옵니다. 원래 이산확률 변수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 표가 풀 네임이 확률 분포 표인 거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오케이. 그때 이걸 함수로 표현하는 건 뭐라고 하느냐?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죠.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이걸 구분을 하려면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의 차이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지? 물론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은 다음 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구분이 돼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받아들이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죠? 맞니? 자, 그러면 이산이라는 말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까? 이산. 혜원아? 이산하면 뭐가 떠올라? 모르겠어. 이산이라는 말이 들어간 뭔가를 갖다 생각나는 게 없어요. 네. 세연아?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세연이네. 이산가족. 이산가족, 그렇지. 잠깐만. 이산가족. 자, 그리고 그 지금 겨울에 나랑 했던 인원 중에 여기 지금 둘밖에 없구나. 나머진 다 겨울에 나랑 했던 친구들이 아니구나. 우리 반이 분반이 돼가지고 겨울에 나랑 했던 친구들이 몇 반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아무튼 이산가족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들으니까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면 그걸 갖다가 이산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오케이? 자, 이산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이산이라는 말이 연속에 상대되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연속이라고 하는 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맞지? 이산이면 떨어져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점수처럼 요렇게 표를 분배를 이제 만들어 놓으면 중간에 있는 다른 점수가 없는 거지, 지금 이 상태는. 맞죠? 중간에 다른 점수가 없는 상태야. 요렇게 돼 있는 게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하는 거죠. 흔히 개수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개수. 그런데 개수만 이산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또 아니라고 하는 거고, 이산 확률 변수가 정수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케이? 실수 점검이 발생할 수 있고요. 오케이? 자, 뭐 예를 들면
한 변의 길이가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짜리 직육면체에서 각 꼭지점끼리의 거리를 확률 변수 x라 하자라고 하면 루트 2 같은 값도 나오고, 그렇지? 루트 3 같은 값도 나오고 1이라는 정수도 나오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꼭 정수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형태의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럼 이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한 모서리가 1짜리 정육면체에서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세 가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1이랑 루트 2랑 루트 3.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정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간이 없지. 이해돼요? 납득?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연속 확률 변수는 말 그대로 변수가 연속적으로 등장을 해야만 하는 경우인데, 가장 흔하게 예를 드는 게 보통 이제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학생들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느낌의 내용. 자, 그러니까는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데 엄마가 데리러 왔다. 아이 행복해. 자, 그래서 엄마 차를 타고 집에 가기로 했다. 가는데 몇 분 걸려? 10분? 요런 게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인 거지. 오케이. 10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연속적으로 모든 실수 범위의 시간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죠. 맞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조금 덜 걸릴 수도 있는 게 그게 1분 단위로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간은 초 단위, 그걸 갖다가 다시 또 쪼개고 얼마든지 실수 전범위에 오케이? 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게 이제 연속 확률 변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변수끼리 끊어져 있으면, 그래서 흩어져 있어서 중간이 없으면 이산 확률 변수. 오케이. 중간을 오히려 끊을 수가 없으면, 계속 연속적으로 나와 있으면 연속 확률 변수. 구분되시나요? 그러면은 딱 생각해봐도 연속 확률 변수는 확실히 표로 만들기 힘들겠다, 그죠? 맞지? 자, 그래서 확률 분포 표를 사용하라. 확률 질량 함수. 연속 확률 변수는 함수로 표현할 경우 확률 뭐라 그래? 기억나는 사람 없나? 지현아 뭐라 그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죠. 맞아요. 자, 이산 확률 분포에서 확률 질량 함수, 연속 확률 발생에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확률 질량 함수 같은 경우에도 얘도 이제 함수다 보니까 규칙이 있든 없든 이 녀석은 함수예요. 이해되시나요? 규칙이 있어도 함수, 없어도 함수.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5개의 대응 관계를 갖다 다 만들어 놓고 확률 질량 함수라고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오케이. 이해되니? 근데 이렇게 돼서 그냥 보통 표로 하지. 보통 확률 질량 함수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식을 준다라는 얘기인데, 식을 줬을 때 식이 쓸만할 때도 있고 안 쓸만할 때도 있어요. 식이 쓸만한 경우는 뭐냐, 시그마의 성질을 쓸 수 있으면 식이 쓸만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가다가 줄어든다, 그냥 계산으로 처리된다, 약간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힘들게 나와 있는 식이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노가다는 거랑 똑같으니까 문제가 물어볼 수는 있어도 뒤에 계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은 여기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럼 우리 중학교 때 이거 가지고 뭐 했냐? 평균도 구하고요, 그죠? 분산도 구하고요, 표준 편차도 구했죠. 기억들 나? 중학교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배우고 상관관계 배우고, 맞지? 사실 얼마나 그게 정확한지도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그때 생각을 해보면 평균을 구할 때 요렇게 쭉 다 곱하지, 맞지? 그리고 그걸 다 더하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총 도수 20으로 나누지. 기억들람? 자, 그런데 상대 도수를 이용할 경우 편해지는 부분이 있죠. 뭐야? 총 도수로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진다 라고 하는 거지. 그냥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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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한 후 더하면 끝. 이렇게 되는 거였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는 요렇게 통계적 확률뿐만이 아니라 이쪽이 수학적 확률 등으로 구성되는 것을 포함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걸로 넘어가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 첫 번째 평균. 평균을 다른 표현으로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평균만큼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뜻인데 또 기대값 유형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기도 해요. 기대값 유형. 그러니까는 확률 변수를 또 어떻게 좀 자꾸 변환을 해가지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 약간 그런 녀석이 추가로 또 있기도 한데 일단 원래 기대값은 평균이랑 같은 말이다. 오케이? 자, 그때 기호로 EX. 물론 어떤 상태도 쓰나요? M이라고도 씁니다. 오케이? 원래 M은 중학교 때 많이 썼던 표현이고요. 자, EX라고 쓰는 건 여기서부터는 확률 변수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등장할 수 있다를 위해서 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X가 아니라 어떤 다른 관계식 모양으로 X가 포함된 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EX라고 한 녀석을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는 3학년이니까 3학년답게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기로 해요. 오케이? 자, 시그마 X는 몇부터라고 표현하는 걸까? XI, XN 요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X1부터 XN. 자, 그러면 I는이라고 하자. 어? 표현이 되게 이상해졌는데. I는 1부터 N까지. 자, 이렇게 표현을 하자. XI, P, X는 XI. 이렇게. 그러니까 I가 1부터 N까지 존재한다라고 하고 확률 변수 X가 X1부터 XN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자, 보시면 요게 앞에 붙어 있는 게 이 왼쪽 거 별량 역할입니다. 확률 변수가 이 값을 가진다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옆에 있는 확률을 갖다가 상대수를 이제 곱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상대도수 대신에 확률로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그 둘을 곱해서 모두 더한 나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는 나중에 다른 계산을 할 때 이걸 이용해서 유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표에서 계산하자라고 하면 그냥 쭉 곱해서 더한다면 충분해요. 오케이. 이걸 시그마로 하는 게 유리한 경우는 확률 질량 함수가 시그마 공식을 쓸 수 있게 나왔을 때.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뭐 예를 들면 X가 XI일 확률이 뭐 그냥 우리가 그냥 K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뭐 그냥 K 플러스 1 이런 거 주면 우리가 시그마 공식을 쓸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럴 때는 시그마 공식을 그대로 쓸 수도 있다. 자, 평균. 자, 두 번째 분산. 자, 분산을 하려면 일단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편차라는 걸 해야 되죠. 편차. 편차 뭔지 기억나냐? 편차. 자, 다시 돌아보면 중학교 때 배웠던 방식. 근데 이제는 사실 다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중학교 때 방식을 굳이 다시 연구할 필요가 별로 없죠. 굳이 그거랑 연결시킬 필요가 없잖아.
까먹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배운 과정을 이용해서 다시 하는 게 낫지. 아, 너무 수업 패턴이 고정화 돼버렸어. 자, 고3이라는 걸 감안하고 처음이 아니라는 걸 감안해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편차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상태입니다.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값. 오케이. 이제 다시 굳이 저기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자, 요렇게. 그러면은 편차라고 하는 데서 분산으로 넘어가자면 분산은 원래 무슨 뜻이냐?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분산과 뒤에서 이어서 할 표준 편차를 흔히 산포도라고 하는데 산에서 나는 포도가 아니고요. 얼마나 흩어져서 분포했느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더 시큰둥하지. 자,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표현한다. 자, 그러니까 분산이 크다란 얘기는 평균 바깥으로 벗어난 약간 특이한 애들이 많다. 오케이? 분산이 작다란 얘기는 대체로 평균에서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 오케이? 우리는 분산이 또는 표준 편차가 작을 때 고르게 분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크면 고르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자, 상황을 예를 들면, 한 반에 3명만 있다고 하자. 3명이서 시험을 봤는데, 한 명은 빵점, 한 명은 50점, 한 명은 100점인 반이 있고, 어떤 반은 셋이 다 50점인 반이 있다. 우리는 어느 쪽 반을 더 고르다라고 할 거냐? 서정 어느 쪽을 더 고르다고 할 거 같니? 50점 세트 더 고르다고 하잖아요. 그죠? 맞지? 요 상태가 표준 편차가 딱 0인 상태거든. 분산이랑 표준 편차가 모두 50점이면. 작을수록 우리는 그걸 더 고르다라고 표현을 한다. 흩어져 있는 정도를 갖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걸 갖다가 왜 제곱을 하냐? 이 상태로 평균을 내면 뭐가 되게 돼 있냐? 0이 되게 돼 있다. 오케이. 여기다가 확률 분수를 곱해서 시그마를 하게 되면 여기 확률이 곱해져서 시그마하게 다시 평균이랑 똑같아지게 돼 있고요. 오케이. 요 녀석의 확률의 합이 1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걸 묶어주면 그 자리도 똑같이 평균이 되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시그마 결과가 평균 빼기 평균이 돼서 0이 돼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게 되잖아. 그치? 이유는 얘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섞여 있기 때문이거든. 오케이? 평균이 나오면 확률 변수 중에 평균보다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을 거잖아. 그치? 맞지? 그럼 계산값이 플러스로 나오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도 있죠.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 모두 양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는 제곱을 합니다. 근데 양수로 바꾸는 방법이 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절대값도 있지만 절대값이 계산하기가 훨씬 피곤하다라는 문제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제곱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답돼? 그러면은 표준 편차라는 녀석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다가 루트를 씌우지. 오케이? 그러면 그 녀석은 오차를 좀 보정하는 느낌이지 실제로 절대값의 합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결과물에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오케이? 각각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절대값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맞지? 근데 그렇게 하면 계산하기 피곤해도 제곱을 했다라고 한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그 계산한 합 결과물에다 다시 루트를 씌워서 커져 있는, 그러니까 제곱하면서 이게 좀 실제와 좀 달라져 있는 부분을 마지막 결과물에 루트를 씌워서 좀 보정을 하는 거다.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도 절대값을 평균 낸 것과 같은 값이 되진 않습니다. 그게 됐나요? 같은 값이 나오는 경우는 특수한 상황인 거지. 아까 50점, 50점, 50점 이런 것처럼 특수한 상황.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걸 갖다 이제 식으로 바꿀 건데 기호도 얘기를 하고요. 자, 분산 Vx. 자, 분산을 나타내는 기호고요. 어떤 상태도 쓰느냐? 요렇게도 씁니다. 이거 뭐라고 읽어요? 얘도 시그마라고 읽어요. 실제 그리스 문자, 시그마 소문자, 그 다음에 시그마 대문자예요. 원래. 오케이. 자, 그럼 왜 얘가 시그마가 아니고 시그마 제곱이게? 표준 편차에서 시그마를 쓸 거라서 그래요.
그럼 왜 표준 편차에서 시그마를 쓴다고 그쪽을 기준으로 하느냐? 뒤에 정규분포 쪽에서는 분산보다 표준 편차를 쓰는 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자, 암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식으로 써보자라고 하면 i가 1부터 n까지 xi 빼기 m의 제곱에 p x는 xi. 자, 요렇게 들어가겠지. 오케이. 일단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고요. 오케이. 얘를 열심히 전개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떤 상태로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느냐?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에 px는 xi 빼기 m제곱. 자,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요거는 어떻게도 얘기를 하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에 따라서 이게 편한 문제도 있고 이게 편한 문제도 있거든요. 오케이. 유도 과정은 그냥 전개해서 그냥 분배만 하면 되는 거라 생각할게요. 자, 요게 편한 것도 있고 요게 편한 경우도 있는데, 자, 이걸 뭘 써도 개념적으로는 상관이 없고요. 계산상 편의성 때문에 두 가지를 갖다 골라서 쓰는데, 평균이 예쁜 경우에는 위에 걸 추천합니다. 평균이 안 예쁜 경우는 아래 걸 추천합니다. 예쁘다 안 예쁘다의 기준은 뭐냐? 제곱하기 편한가 불편한가예요. 이해되니? 제곱하기 불편하면 아래 걸 씁니다. 제곱하는데 별 불편이 없으면 위에 걸 써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산 확률 변수가 꼭 정수여야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보통 문제가 정수로 많이 나오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평균 역시 정수다라고 하면 보통 위에 거. 이해되니? 뺀 걸 제곱하기가 안 불편해. 편해. 이해돼요? 납득? 그런데 평균이 분수 소수가 나왔다 라고 하면 제곱하기 불편해지잖아. 맞지? 그럴 경우에는 아래 걸 쓴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다 기준은 뭐가 이상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보통 정수로 많이 나온다는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 반대인 특이사항을 쓰는 문제도 또 존재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게 여기가 뭐나? 한참 설명하고 있는 게 좋죠. 자, 쉬는 시간 이후에 마저 설명하기로 합시다. 뭐라? 우리도 벌써 왔어. 일단 우선 각자 다 이거 가져가세요. 또 다른 수가 뭐지? 수가 3개나? 그러니까 좀 설정해. 토마토 아니고 수박이야? 이제 넣을까? 그렇지. 소정이 이거야? 수박이야? 나 이거 파티지. 주연이 항상 특이한 거 먹는. 나 물어갈래. 아니 바로 앞에 있어. 갈래. 갈때 안 돼. 나 물어볼래. 니나 다른 거 물어볼래. 나 분반 하니까. 아니 분반?
몇 번 놀러 갔다 왔어? 떨려. 나 보러 갔다. 미나가 인기가 좋구만. 또 이따 없으니까 확인하자. 다들 뭔가 주스 종류를 많이 시켜가지고는 교실에서 상큼한 냄새가 많이 나는구만. 아, 저번에 딸기라떼를 먹다가 너무 많이 가라앉아가지고 먹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아쉽게 카페라떼를 먹게 했어. 자, 여기 분산에서 상황 설명 막 예를 들려던 차에 끝났지? 예를 들려던 차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보통은 x가 1, 2, 3 요런 게 이제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보니까 4. 이런 상태에서 평균이 예를 들어서 2.5 같은 게 나왔다. 2.5. 그러면은 크게 부담스럽진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빼고 해서 다 0.몇 막 이렇게 해갖고 다 소수점이 다 붙어있는 상태가 될 거란 거지. 평균을 다 빼면. 맞니? 그럼 소수점 제곱을 갖다 4번을 해야 되잖아. 맞아요? 이해되니? 그러다 보니까 그 4번 제곱하는 것보다는 2.5를 한 번만 제곱하는 게 계산이 더 편하겠다. 여기는 편하게 정수 제곱을 하고 라고 하는 게 이 아래쪽을 쓰는 기준이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평균이 2가 나왔다. 오케이? 그럼 확률이 이쪽이 좀 높게 나왔겠지. 평균이 2가 나왔다. 라고 할 때는 빼기 2를 했을 때가 오히려 제곱하기가 편해진다는 거야. 각자 제곱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줄어들거든. 이해돼요? 물론 숫자 크기가 별로 대수롭지 않긴 하지만 4의 제곱은 16이니까 그래봤자. 근데 16보다는 제곱하는 결과물이 4인 게 계산이 편하잖아요. 맞지? 여기도 만약에 평균이 2였다 그럼 빼면 0대가 0이 제곱하는데 더 부담이 적잖아요. 맞지? 자, 그런 것 때문에 평균이 예쁘게 나왔냐 예쁘지 않게 나왔냐가 위의 식과 아래 식을 구분하는 역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해보면 아래 식을 쓸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 경험적으로 보면. 오케이. 평균이 그렇게 안 예쁜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간혹 문제 내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평균을 예쁘게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럴 때는 요 아래 식을 쓰는 것보다 위의 식을 쓰는 게 더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는 분산을 설명하면서 일부 설명을 했죠. 오케이. 그래서 분산은 제곱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일부 보정하는 역할로 표준 편차라는 상태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기호로는 시그마 x 줄여서 쓸 때 그냥 시그마. 오케이. 정규 분포 때 넘어갔을 때 시그마를 많이 쓰다 보니까 시그마가 좀 더 기준이 되어 있는 상태다. 분산보다.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은 어떻게 구하냐? 루트 vx. 자, 요렇게 구한다. 이렇게 되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산부터는 모두 다 뭐가 되는 상황이냐? 분산부터는 모두 다 0 이상의 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음수가 불가능해요. 오케이. 평균까지는 음수가 가능한데요. 그거는 확률 변수가 어떻게 분포했느냐에 따라서 평균까지는 음수가 가능한데 분산 표준 변자는 기본적으로 다 0 이상입니다. 0인 경우도 거의 없어요. 사실은 잘 안 나와요. 대부분 양수로 나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뭐를 하게 돼 있냐? ax 뿔 b의 분포. ax 뿔 b의 분포.
자, 여기는 요거 자체로도 문제 유형이 나오는데, 요 뒤에 할 이항분포와 연계된 문제 유형 때문에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궁극적으로는 뒤에 정규분포 통계적 수형 때문에 다 개념 밑밥을 까는 중인 거예요. 사실은. 오케이? 그러니까 이 표준화 공식이 필요한 개념이란 말이죠. 표준화 공식이. 자, 그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간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 ax 뿔 b가 aex 뿔 b, 자,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본 컨셉은 뭐냐? 확률이 다른 확률이 붙는 게 아니라 x가 가진 기본 확률을 그대로 똑같이 갖는다가 포인트예요. 이 ax 뿔 b가 별도의 확률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 x가 가진 확률을 그대로 갖는다. 확률 분포상으로는. 이해되니? 자, 그래서 여기 평균 구하는 요식에 요 xi 자리만 ax 뿔 b가 대신 들어가요. 뒤에 거 똑같이 들어가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시그마의 성질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는 계산지 누가 한번 보여줄까? 그냥 전개만 하는 건 아니니까. 자, 해볼게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xi 뿔 b에 px는 xi. 자, 요렇게 만든 상태가 되겠지? 맞지?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분배를 하게 되면 a 시그마 좀 줄여 쓰자. xi p x는 xi 게다가 플러스 b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 xi. 이게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결국엔 누구냐? 이거죠. EX. 맞니? 자, 그래서 얘가 EX가 되었고, 앞에 A가 이렇게 붙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확률 다 더하면 얘는 뭐가 되게 돼 있다고? 1. 그러니까 요 시그마가 몇이에요? 1이에요. 오케이. 얘가 1이니까 B 곱하기 1은 그냥 B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V AX 뿔 B면 자, 공식으로는 어떻게 들어가냐? A 제곱에 VX.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특징 B가 없어요. B가 없다. 오케이. 자, 그 상태를 갖다가 어디서도 확인해 볼 수 있냐? 그럼 요식에서 확인을 해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생기게 됐냐? 시그마 AXI 뿔 B 빼기 AN 마비 제곱 P X는 XI. 자, 요렇게 생겼잖아요. 맞니? 요게 됐나요? 이 녀석의 분산을 구하겠다라고 하면 이 녀석의 확률 변수에서 이 녀석의 평균 앞에서 정리한 거 여기서 얘만 M으로 좀 줄여 쓴 거죠. 요게 되니? 자, 그거를 빼서 제곱해서 확률 곱해서 다 더하면 이게 이제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해되나요? 그럼 여기서 누가 사라져? B가 이렇게 사라져. 맞지? 그 다음에 A로는 묶을 수가 있죠. 맞죠? 그래서 얘가 A를 묶어서 내보낼 때 여기 제곱을 달고 A 제곱 시그마 XI 빼기 M 제곱 P X는 XI. 자, 요렇게 넘어가게 되지. 맞아? 그러면은 이제 얘가 누구냐? 그냥 요 모양이잖아. 요 모양 맞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이 그대로 VX가 되니까 A제곱 VX. 자,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요게 되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그마 AX 뿔B. 얘는 유도 과정이 이 원래 표준 표차 만들 때 유도 과정이랑 똑같이 그냥 여기다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루트 A 제곱은 뭐랑 똑같은 말? 절대값 A랑 똑같은 말. 오케이? 그리고 시그마 X, 자,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되나요? 그냥 위에 있는 식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나왔다. 오케이. 사실 요거 문제 나올 때 이 A 자리가 음수로 나오는 문제 되게 빈도가 적기는 해요. 근데 조심은 합시다. 이거 음수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간혹입니다. 자주는 아니고요. 자, 아무튼 요 녀석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계산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다른 뭔가를 구하는 문제 유형도 있습니다. 오케이. 흔히 기대값 유형이라고 할 때 이걸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누구를 얘기를 해야 되냐? 이항 분포. 이항 분포가 얘랑 결합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항 분포. 자, 그럼 이항 분포는 이게 확률과 통계에서 이 경우의 수, 확률, 통계로 이어지는 한 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 뭐가 있었냐? 이항 정리라는 애가 있었어. 기억나요? 전개식 모양이 이항 정리지. 맞지? 그 다음에 확률에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단 거기까지는 이게 무슨 연관성인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을 하면서 이 모양이 사실은 이항 정리 모양이다라는 얘기는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독립시행의 문제를 풀 때 이항 정리를 실제 쓰지는 않거든요. 모양만 그렇게 생겼을 뿐이지. 오케이. 자, 그럼 이항 분포는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유도 과정을 다 다루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대체로 평균까지만 많이 유도를 하기도 하고 시간이 없으면 말기도 하고 분산으로 넘어가는 식은 너무 복잡해서 보통은 잘 안 해요. 오케이. 자, 일단은 이항 분포라고 하게 되면은 표현이 독립시행의 확률과 마찬가지인 형태의 말을 시작합니다. 독립적인 시행을 n회 반복을 할 때 특정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가 X, 확률 변수 X라고 잡히게 되면 이 상태를 이항 분포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횟수가 R회 일어날 확률 이렇게 하면 딱 독립시행 확률이야. 오케이.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표현하면 이게 이항 분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니? 자, 그럼 얘가 P, X, 는 X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독립시행의 확률 식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원래 독립시행의 확률에서도 요 A라는 사건이 1회 일어날 한 번의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 P라는 상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지? 맞니? 자, 그럼 그게 N, C, X 곱하기 P의 X제곱 곱하기 1마 P의 N-X제곱. 자, 요렇게 잡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독립시행의 확률식을 그대로 쓴 상태가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오케이. 물론 요 녀석을 갖다가 Q라고 줄여 쓰기도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때 이 표현법으로 이 녀석은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 B n, P를 따른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줄여서 요렇게도 쓰는데 이거 좀 옛날 표현이기는 해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 n, p를 따른다라고 할 때 요렇게 표현하는 표기법이 예전엔 있었는데 현재 교과 외 표현이긴 하거든요. 이게 말이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문제 쓸 때 선생님이 간간히 이런 표현을 써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오케이? 이거 너무 길어서 좀 줄여서 쓰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횟수 n과 매번 일어날 확률 p가 표현이 되고 나면 이 관련된 확률 분포가 전부 다 정의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표현인 거죠. 왜? 확률 질량 함수가 이와 같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게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때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NP. 자, 원래 요 단원 안에서 앞에서 계산을 굉장히 빡세게 하다가 이항분포로 딱 넘어오는 순간 계산이 확 쉬워지죠. 이렇게 넘어오게 되니까. 무엇도 분산도 NPQ 요렇게 쓰면서 확 쉬워지게 되죠. 자, 그리고 표준 편차도 루트 NPQ. 근데 사실 표준 편차는 원래 분산 나오고 나면은 쉽게 구해지는 거니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평균과 분산의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생기는 문제가 그거야. 왜 이렇게 되느냐를 설명하자면 길고 힘들어지는데, 오케이? 계산 자체, 문제 유형을 해결하는 것 자체는 간단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평균 부분의 개념적 이해를 어느 정도 해보자면, 동전을 100번을 던지기로 해요. 동전 100번. 오케이? 그러면 앞면 나온 횟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될까? 되게 상식적이잖아요. 이겁니다. 그럼 동전의 앞면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횟수는 100, n은 100이고요. 곱하면 50, 그치? 우리의 상식과 공식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해되시나요? 주사위를 갖다가 60번을 던지면 평균적으로 1은 몇 번 나올까? 요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잖아요. 맞니? 유도 과정을 한번 할까? MP만 하지마. 되게 싫어졌어. 솔직히 분산까지는 나도 해달라도 해줄 생각이 없어. 분산부터는 다루는 교과서도 없어요. 그냥 평균까지는 교과서에서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도 과정을. 그런데 무학여고의 현재까지 경험상 그 유도과정 증명 같은 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단 하나 걱정되는 건 작년 미적분 선생님이 올해 확통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꼭 선생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미친 증명 문제가 나오냐 안 나오냐는 또는 1, 2학년 때 증명 문제를 내느냐 안 내느냐는 그냥 무학여고 전통을 따르는 것 같더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과의 문제 내느냐 안 내느냐도 마찬가지였고요. 공립학교가 왜 대체 교과의 문제를 끝까지 불구하고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사립학교면 이해를 하는데 교과의 문제를 낼 수도 있지. 선생님 그거 꼭 내고 싶으면 수업 시간에 설명하고 낼 수도 있지. 근데 공립학교는 이렇게 되게 교과가 좀 준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꼭 교과의 거를 무학여고가 내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1, 2학년 때는 증명 문제를 안 낸다는 특징도 있고요. 전통적으로 선생님이 바뀌어도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관련된 유도 과정은 넘어가기로 하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오늘의 진도에 대한 필요한 개념 설명들이었고요. 자, 이제 유형별로 좀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가 계산은 빡셉니다.
자, I의 평균 분산 표준 표시가 들어가기 전에 기초적인 유형도 사실은 또 있고요.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러니까 평균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지만 이제 분산 표준 편차로 들어가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인데, 자, 유형별로 봅시다. 응? 이제 추워. 네. 이제 다시 또 덥다 싶거나 춥다 싶거나 하면은 세연이랑 지연이랑 합의 보세요. 자, 오늘 진도 예제 첫 번째 유형 76쪽 404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1, 2, 3. 자, 그냥 줄여서 p라고 쓸게요. 2a a 플러스 3분의 1 a 플러스 1분의 1 합계 1 a 값 일단 가장 기초죠. 아직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합은 얼마여야 한다? 1이어야 한다. 요거에 대한 문제죠. 맞지? 자, 그러니까 요렇게 세 개를 더하면 4a 플러스 6분의 5 맞아요? 맞니? 자, 는 1이니까 4a가 6분의 1이라서 a는 24분의 1. 문제 없죠? 자, 그럼 얘는 근데 1차식 형태로 나왔는데 문제에 따라서 뭐 2차식 형태나 2차 방정식 형태나 3차 방정식 형태나 어쨌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잖아. 맞지? 그럼 근이 여러 개일 때 그럼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 다시 돌아와서 요 표를 채웠을 때 이 각 칸에 들어가는 수들이 음수이거나 1보다 큰 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분명히 1보다 큰 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음수도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존재하니까 음수 이제 그렇게 계산이 합이 1이 될 때 각각 존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이 우리가 앞에서 배운 확률 기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기본 확률의 성질이 PA는 0 이상 1이 하잖아, 맞니? 오케이. 그 기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 요 빼답들? 오케이. 자, 그래서 해가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만족하는 해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1차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만족하지 못하는 칸이 생긴다라고 낸 놈이 잘못한 겁니다. 아니면 내가 계산을 틀렸거나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409번을 볼 건데, 자, 형태는 조금 달라졌어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번에는 확률 분포 표가 아니라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얘기이기는 한데, 자, 여기서 상수 A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모든 확률의 합이 몇이 되게 맞추는 거예요? 1이 되게 맞추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시그마 x는 1부터 4까지 ax가 1이 나와야 돼. 표현되나요?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은 2분의 4 곱하기 5. 시그마 공식 다시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겠지? 가능하죠? 문제 없지? 요렇게. 자, 그래서 a가 10분의 1이 되겠네. 무리 없죠? 그러고 보니까 2학년 때 수원에서 시그마 공식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죽어라고 안 외우는 애들이 있다고. 차라리 뭘 외우냐? 55, 385를 외워버리더라. 10까지 아니면 어떡할 건데 틀리고 말죠 뭐.
그래갖고 그 학생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일부러 아닌 문제를 갖다 연습을 시키려고 55, 380% 못 푸는 문제를 연습을 시키려고 찾아봤는데 정말 몇 개 없더래. 연습을 시켜야겠다고, 공식을 외우게 시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일부러 문제를 골라왔더니. 자. 하긴 1부터 4까지 합도 그냥 노가다로 나오니까는 못 외웠어도 푸는데 별 문제 없겠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문제가 부등식을 표현을 했는데 이상 확률 변수에서 부등식 표현은 다시 등식 표현의 합으로 바꿀 수가 있다 포인트입니다. 자, 414번 볼게요. 이번에는 사실 통계 문제를 가장한 확률 문제입니다. 기말고사에서 사실은 이런 걸로다가 난이도 조절을 빡세게 할까봐 걱정되는 유형이기도 해요. 근데 아직까지 얘는 평균 부산 표준 숫자를 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인데, 자, 요렇게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낼 거래요. 그럼 기본적으로 표본 공간은 7C2로 만들어지겠죠.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흰 공의 개수, 자, x. 문제가 원하는 건 px가 1 이하. 자, 뒤에 있는 문제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상태가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를 갖다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흰 공개수 x라고 하게 되면은 이 x는 어떤 값을 가질 수가 있을까? 0, 1, 2 이렇게 세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죠. 자, 흰 공개수니까 음수 지금 불가능하고요. 오케이, 두 개까지만 뽑을 거니까 2보다 큰 값도 불가능하고요. 사실은 여기서 몇 개를 뽑느냐, 검은 공이 몇 개냐도 영향을 줍니다. 이해돼요? 만약에 여기서 4개를 뽑는데 검은 공이 2개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흰 공 4개 이런 게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흰 공을 너무 작게 0개 이런 것도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원래 그런 거 양쪽을 다 감안해서 가질 수 있는 x의 범위를 우리는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원래 이것 자체로 확률을 바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상 확률 변수에서는 이거를 등식의 합으로 바꾸는 게 일반적이고요. 오케이? 그럼 얘는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1 이하에 이렇게 두 개 들어갔잖아. 맞니? 그래서 px는 0 더하기 px는 1. 자, 이런 해석이 일단 1차 해석입니다. 왜 1차 해석이란 말을 썼을까? 그게 더 편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맞지? 오케이. 그럼 확률 한 번만 구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실제 이 녀석은 문제 원하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x값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6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1마 p x는 2라고 변형하는 게 가능합니다. 표기되나요?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은 1 빼기 분모는 아까 말했던 대로 표본 공간은 7C. 오케이. 모두 흰공 3C. 계산해서다 요런 상태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7분의 5냐? 계산 맞겠니? 아닌가? 7분의 6이야? 네. 응, 7분의 6. 네.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평균을 구합니다. 몇 쪽이야? 페이지가 사라졌어. 79쪽. 419번.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때 ex의 값은 x의 1, 2, 3, 4 p의 2k 4분의 1 k 16분의 9 1
자, 그러면 여기 404번을 발전시켜서 평균으로 보낸 거지. 맞아요. 404번을 발전시켜서 평균으로 보냈다. 자, 그러니까는 일단은 여기서 전체 합이 1이 나오도록 K값을 먼저 맞춰야 되겠고요. 그걸로다가 요 표를 갖다 좀 이따 다시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고, 거기서 문제가 원하는 게 평균이었다. 그죠? 그런데 이 같은 유형 안에 분산 표준분자를 구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건 분산 표준분자 되게 안 이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일단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여기를 다 더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3K에다가 더하기 16분의 13 맞아요? 자, 는이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K가 넘어가면 16분의 3, 16분의 1 맞니? 왜 되니? 자, 그럼 일단 이 K 값을 구한 걸로다가 다시 써보자라고 하면 여기는 16분의 1. 자, 평소에는 선생님이 계산할 때 항상 약분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통계 다던에서는 통분되어 있는 모양이 편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도 8분의 1로 약분이 되지만 오히려 16분의 2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돼요? 이 상태가 전체적으로 계산하기가 편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EX를 구해보겠다. 그러면 분모가 16으로 통분되어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게 편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위아래를 갖다가 곱해서 더해주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2는 2, 2, 4, 8, 3, 1은 3, 4, 9, 36 이렇게 이거 되나요? 자, 그러면은 얼마야? 10, 46, 49, 16분의 49? 와, 되게 싫게 나왔구나. 어쩐지 문제가 분산 안 물어보더라. 자, 만약에 이 상황에 분산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을 하겠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하겠냐. 아까 썼던 식 중에 위의식 아래식 중에 뭘 쓰겠냐. 아래식을 쓸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평균은 제곱하기가 너무 불편하게 생겼다. 얘를 갖다가 각 칸에서 빼가지고 제곱을 하자면 그 제곱 4번 하는 게 너무 피곤하게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니? 자, 그럼 그럴 때 우리는 계산을 위해 보조수단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문제는 평균이면 끝나는 거지만 좀 분산까지 가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계산을 마무리 짓지 않고 그냥 요령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제곱해서 빼는 건 문제 의도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럼 이런 경우라고 하게 되면, 자, 위에다가 1, 4, 9, 16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오케이. 각 칸의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걸 위에다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거기서 VX를 할 때 16분의 똑같이 이렇게 맞춰놓은 다음에 이제 뺀 이 칸과 뺀 아래 칸을 곱해서 더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1은 2, 4, 4, 16, 9, 1은 9, 16 곱하기 9면 얼마야? 144? 맞아요. 하고 빼기 16분의 49의 제곱. 자, 그러니까 얘를 갖다 각 칸에서 각자 빼자라는 계산도 되게 피곤한데. 오케이? 통분해서 빼야 되니까. 그 제곱을 하자면 요런 제곱을 또 4번을 해야 되잖아. 너무 피곤할 거다 이거지. 이해돼요? 그런데 1, 2, 3, 4를 제곱하는 거는 충분히 할만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니? 자, 그래서 평균이 안 이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안 이쁘다 기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 문제 위에서 평균이 2나 3 같은 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1번식, 첫 번째 식을 쓸 거라고요. 편차를 구한 다음에 제곱을 해놓고 그걸 갖다 확률이랑 곱해서 더할 거예요. 그게 오히려 숫자 크기가 작아지면서 계산이 편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문제 좀 풀다가 나머지는 3교시, 4교시 이어서 할까요? 네. 자, 문제 좀 풀다가 자,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게 막히는 게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고요. 내가 그때는 우리 빵만 200명.
근데 내가 다닌 학교의 이과는 200명 중에 여학생 4명. 그랬지. 자, 요중에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 혹시나 공대 쪽을 생각하고 있다면 행복한 대학생활 할 수 있어요. 남자 선배들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족보 다 구해주고 참고 서적 추천 다 해주고 어떤 교수님에게 어떻게 써야 학점을 잘 받는지를 갖다가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다 알려줄 겁니다. 본인 노력 1도 없이 선배들이 다 알아서 줬죠. 대학교 가야. 가야지. 오래 갑시다. 남서울대 입학. 이러지 마. 왜 그래. 다들 최소 인정을 해야지. 근데 장난으로 하는 말이었는데 점점 현실이 되어오고. 그러니까 나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엔 다 웬만큼 가. 지금 막 암담해 보이지? 사실 실제로 입시 전선에 가가지고 실제로 해보면 꼭 그렇진 않다. 자, 사실 나 같은 경우에는 고3 때까지 서울대의 꿈을 버리지 않았었지. 고3 담임 면담을 하는데 어디 가고 싶니? 서울대요. 담임 선생님이 이 새끼가 미쳤나라는 쪽으로 쳐다봤었지. 영어만 잘했으면 현실이 될 수 있었는데. 나는 수학 선생님이지만 국어랑 영어도 열심히 하세요. 국어랑 영어도 열심히 하세요. 자, 일단 수능에서는 영어가 전체평가지. 작년에 영어 불수능이라고 1등급 맞추기가 되게 힘들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도 그러진 않겠지? 아무튼 영어도 신경 써주시고. 근데 이제 비슷한 성적권에서는 사실 장락을 갖다 가르는 게 수학이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긴 합니다. 수학 열심히 합시다. 자, 일단은 문제 유형 이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유형 5번 80쪽 424번이고요. 자, AX 뿔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평균이 50, 분산이 25인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을 식으로 미리 바꿔놓자면 BX는 50, 그 다음에 VX는 25라고 문제가 준 겁니다. 거기서 Y라고 하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제시를 하겠다. 그게 AX 뿔B, AB는 얼마인지를 얘기를 안 했어요. 자, 그럼 이 녀석의 평균이 0, 분산이 100이래. EY 는 0, VY는 100. 자, 이걸 통해서 A값, B값을 구하자라고 했고 A는 양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A가 양수라고 붙어 있는 이유는 분산 쪽에서 A가 제곱으로 등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식을 계산할 때 요게 양수라는 걸 이용해서 A값을 구해야 되겠다 때문에 나온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요 식을 이제 요걸 대입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우선 이 AX 뿔B는 0이라 쓸 수 있을 것이고, 맞지? 그럼 이걸 공식에 적용시키자면 어떻게 돼요? A, EX 뿔B는 0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에 문제에서 제시한 EX 50을 갖다가 대입을 하면 50A 뿔B는 0 이렇게 되겠지. 일단 요건 요대로 놔두고요. 자, 그럼 여기 와서 이 녀석도 똑같이 V AX 뿔B는 100. 자, 그리고 이거 공식화 시킬 때 주의할 점 B는 그냥 없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아까 유도 과정에서 보여줬습니다. 맞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은 공식상 A제곱의 VX는 10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VX가 25라는 게 있었으니까 25 A제곱은 100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먼저 A 값을 구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케이. 약분 먼저 해주시고 A는 얼마예요? 2. 좋아요. 자, A가 2라는 게 나왔으니까 B는 마이너스 100. 어렵지 않죠? 맞지? 자, 문제가 원한 건 A 빼기 B였으니까 102. 자, 요렇게. 어려울 거 없죠? 자, 요렇게 그냥 이것만 물어보는 유형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형태의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밑밥을 까는 형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문제가 표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로 들어갑니다. 429번. 자, 여기 유형 6번, 7번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자, 얘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5로 나눈 나머지를 확률 변수 S. 5로 나눈 나머지 X. 자, 이때 EX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 녀석을 가지고 VX까지 해볼까라고 했지만 뒤에 VX 여기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따로 다룰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상황을 제시를 했으니 그걸 갖다 표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평균 조건을 위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은 5로 나눈 나머지라고 하는 걸 표로 만들려다 보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부터 먼저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몇부터 몇 가지 가능해요? 0부터 4까지. 좋습니다. 5로 나눈 나머지니까 0, 1, 2, 3, 4. 자, 그럼 이 밑에다가 각각 확률을 구해서 집어넣는 거죠. 일단 초반이니까 간단하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5로 나눈 나머지로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약분이 되는 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6분으로 맞춰 놓는 게 편할 거고요. 맞지? 자, 사실 같은 나머지를 가지게 되는 거는 1하고 6이 5로 나눈 나머지가 1로 똑같죠. 맞지? 그 녀석만 2개라는 분자를 가지게 될 거고요. 나머지는 다 1, 1, 1, 1. 만들기 어렵지 않지, 그치? 자, 내가 계산 실수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냥 더해서 1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6분의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계산 다 맞겠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걸 다 더해가지고 얼마냐? 6분의 11? 자, 요렇게 되면 이따가 분산 구할 때 평균이 이쁜 거야, 안 이쁜 거야? 안 이쁜 걸로 취급해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분산까지 좀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434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노란 공 4개, 그 다음에 검은 공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거야. 2개. 그러면 기본적으로 표본과는 또 7C2가 되겠죠. 맞지? 아까 비슷한 거 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노란 공 개수 X. 노란 공 개수 X. 자, 문제가 원하는 건 VX. 자, 요런 식으로 물어볼 때는 VX를 물어봤든 시그마X를 물어봤든 구하는 순서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는 평균, 분산, 표준편차 순서로 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역순으로 들어가게 하거나 하는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뒤로 이항분포로 넘어가던가 아니면 여기서 문제가 거꾸로 표준편차를 제시할 테니까 미정계수를 채워서 평균으로 돌아가 주세요.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평균, 분산, 표준편차 순서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얘도 이제 표 만들기를 갖다가 들어가게 될 건데 실제로 표 안에다가 한 번에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구조가 단순하니까 그냥 했지만 여기는 옆에서 따로 막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야.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얘는 두 개를 뽑을 때 노란 공이 몇 개부터 가능해요? 0개 가능해요? 오케이, 가능해요. 검은 공 개수가 1개였다면 0개가 불가능했을 건데 검은 공 개수가 3개 충분히 있다 보니까 0개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란 공 개수가 2개로 충분히 있기 때문에 1개, 2개까지 가능하겠죠. 오케이, 칸수가 3개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기본적으로 노란 공 개수가 0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7C2분의 검은 공으로만 새겨보겠다. 3C. 자,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럼 얘를 갖다가 계산을 하자라고 하면 이것도 아까 계산했던 것 같은데, 그지? 맞지? 7분의 1인가요? 자, 일단 여기다 안 쓰고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 뒤에서 다 약분되지 않아서 분모가 21로 나오는 애가 있는 경우가 있으면 걔를 갖다가 여기 분모를 21로 통일시켜서 표를 만드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일단 바로 안 쓰고 놔둘게요. 오케이. 자, 그럼 노란 공 개수가 하나다라고 하게 되면 7C2분의 4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는 7분의 4예요? 맞나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노란 공 개수가 2개가 되겠다. 그럼 7C2분의 4C가 될 거고요. 맞지? 그러면은 4C면은 6이지. 그럼 7분의 2. 자, 전부 다 7로 약분됐으니까 여기 7분의 1, 그 다음에 7분의 4, 그 다음에 7분의 2. 자, 더해서 1 나오는 거 확인되었고요. 자, 만약에 여기 표를 만들 때 확률 계산이 되게 복잡한 식이 중간에 꼈다 라고 하면은 차라리 제일 복잡한 거 어려운 거 하나는 남겨뒀다가 1에서 빼는 걸로 하세요. 이해되니? 그게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할 때 차라리 6건이 편하겠어요 라고 하는 칸이 하나 있을 수 있어. 한 칸에 불과하지만 차라리 나머지를 구하는 게 더 편한 경우. 이해되니? 자, 그런 경우엔 차라리 1에서 빼주세요. 따뜻. 그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이게 됐나요? 자, 그럼 말했던 대로 이 녀석은 문제가 원하는 게 VX였지만 순서는 EX를 먼저 해야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EX를 보자라고 하면 7분의 0생략 4 더하기 4는 7분의 8. 비호감이지.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쓰는 게 낫겠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위에다가 0, 1, 4. 오케이. 각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걸 위에다 한 써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VX로 들어갑시다 라고 하게 되면은 7분의 또 0생략 4 더하기 2, 4, 8. 그 다음에 빼기 7분의 8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더한 건 12. 그러면은 통분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49분의 12 곱하기 7이 조금 짜증나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4로 묶어. 오케이. 그럼 7, 3, 21이지. 맞아. 오케이. 빼기 4가 하나 나갔으니까 2, 8에 16. 좀 계산이 편해졌나? 나라면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계산할 때 그냥 12 곱하기 7 계산하고 빼기 64를 하셔도 됩니다. 그건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약분부터 하라랑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자, 사실 이 계산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안 익숙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도 해. 이거는 원래 중학교 몇 학년 때더라? 중학교 인수분해 중학교 몇 학년 때 배우지? 1학년 때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나요, 인수분해를? 소수랑 인수를 1학년 때. 아, 소인수분해 말고 그냥 인수분해. 다항식 인수분해. 3학년인가? 2학년인가? 아무튼 그때 또는 수상에서 인수분해 배울 때 숫자 계산을 인수분해로 하는 요령 같은 걸 좀 얘기를 하거든요. 오케이? 그때 그거를 보고 아, 문제 힘들어라고 느꼈던 친구들 같은 경우 안 쓰는 게 낫고, 오, 이렇게 하니까 계산이 편하네 라고 느꼈던 친구들은 이게 빠를 수 있어요. 어쨌든 나랑 보통 이렇게 계산할 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표준 편차를 물어본다 라고 하게 되면 얘도 딱 루트만 씌우시면 돼요. 오케이? 예.
이해돼요? 그러면 7분의 2 루트 5 이렇게 표준편차 나오겠지. 자, 그러니까 순서가 평균, 분산, 표준편차로 구하는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 준비를 하면서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작정을 하면 어려워질 수 있는 딱 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각각의 확률 채우는 칸을 갖다 되게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은 이 유형이 갑자기 확 어려워져요. 쉽게 되고 어렵게 되고를 조절하기 제일 쉬운 단어, 제일 쉬운 유형이에요, 이게. 이해되잖아요? 기말고사가 어려워지게 될 때는 요거를 갖다가 어렵게 되면 어려워진다. 여기를 편하게 되면은 편하다. 우리 시간은 기본적으로 좀 오래 걸리게 생겨 있어요. 각각의 확률 다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산까지 갈 때 계산도 많이 복잡하고. 오케이? 특히나 숫자가 조금만 안 예뻐져도 갑자기 막 어려워지고 막 오래 걸리고 막 그렇게 되거든, 문제가. 오케이. 자, 그런 유형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항분포 기본까지만 3교시 해볼까? 지금 3교시 맞지? 이항분포 기본까지만 해두고 4교시에 이항분포 활용을 좀 마저 하기로 합시다. 이항분포 기본은 내용이 간단해서 그러니까는 딱 여기서 이 434번 요 유형에는 이제 계산이 많이 빡세지는 유형이거든요. 이거 이 녀석을 많이 풀고 양측을 많이 힘들긴 해요. 자, 그러다가 이항분포로 처음에 딱 넘어온 유형이 살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내용이 쉬워져서. 자, 근데 얘는 확률 구하기 전에 그 평균 분산 표준 표차 그걸 이제 표 채우는 게 만들어져 있네. 자, 이항분포 같은 경우에도 확률 질량 함수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시키는 문제가 나오면 사실 그건 또 좀 까다롭습니다. 자, 이번엔 문제가 이항분포인데 표를 채워달래요. 자, x 0, 1, 2 p 25분의 16 합계 1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np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np는 평균과 같은 말이죠. 오케이. 이항분포니까요. 그런데 얘는 평균을 구하라고 하다가 np라고 그러니까 n과 p를 구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냈다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일단은 n은 간단합니다. 표 구조가 0부터 몇 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밖에 없죠. n2란 얘기예요. 이해되니? 납득? 오케이. 자, 그래서 n은 2. 자, 그러면은 요 자리가 무엇이 돼 있냐? 확률 질량 함수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 녀석은 원래 확률 질량 함수가 px 는 x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ncx 곱하기 p의 x제곱 곱하기 1마 p의 n-x제곱. 자, 요렇게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중에 우리가 뭘 알고 있는 상태였냐면 여기가 2, 여기가 2라는 걸 지금 알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거 됐나요? 이게 납득? 자, 그럼 그 중에 또 무엇을 알고 있냐면 0일 때 확률 하나를 알고 있죠. 맞니? 자, 그러니까는 p x는 0으로 들어가면 2c0 p의 0제곱 1마 p의 2제곱.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게 얼마라고? 문제가 25분의 16이라고 나왔죠. 요게 됐나요? 요게 납득?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1마 p가 얼마란 얘기예요? 5분의 4. 그렇지. 자, 이 녀석은 절대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p가 0에서 1이라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1마 p 역시 0에서 1의 값을 가지게 돼 있어요. 0 이상 1이야. 그러니까 절대 음수로 마이너스 5분의 4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을 통해서 p가 5분의 1이라고 나왔죠. 자, 문제가 원하는 np였으니까 5분의 2고 이게 문제가 평균을 물어봤어도 5분의 2입니다.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쪽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로 또 얘기를 해두자면 요걸 자주 물어봐요.
이쪽에서 이거. 자, 뒤에 활용해서도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정리를 좀 해두고 넘어가자라고 하면, 자, 원래 여기서 선생님이 되게 강조한 게 무슨 순서로 나오게 돼 있다? 평균, 분산, 표준비자 순서로 나오게 돼 있다라고 했죠. 오케이. 근데 이항분포로 넘어가게 되면 그 상황이 사실 조금 바뀌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분산을 구하려면 분산을 구할 때 이 앞에 부분이 제곱의 평균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표현하자면 2x제곱이에요. 오케이. 빼기 2x의 전체 제곱입니다. 이렇게 답돼.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항분포는 EX와 VX가 먼저 공식화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역으로 요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표현을 해보자면 원래 VX를 구할 때 이 X제곱 빼기 EX의 전체제곱 요거를 갖다 원래 쓰게 돼 있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공식 상태라고요. 원래 분산 구하는 식에 여기서 써먹은 거. 오케이, 요 상태인데 문제가 하필 여기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요런 얘기입니다. 이해되니? 왜냐?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공식으로 쉽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NP, NPQ로 나오니까. 그다음에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녀석은 얘를 좌변으로 넘겨서 VX 플러스 EX의 전체 제곱.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오케이. 여기까지 답돼? 자, 그럼 이걸로다가 NPQ 더하기 NP의 전체 제곱. 요렇게. 이해되시나요? 답돼? 자, 요렇게 푸는 문제 유형이 많이 있다까지 여기 해두고 또 문제들 풀다가 이항분포 활용 예제는 4교시에 맞아보도록 할게요. 누가 뭘 잘하고 못하고 그래? 배드민턴? 리그죠. 어허. 3학년도 그런 거래? 3학년이라 이벤트. 이벤트로. 자, 지금까지 풀면서 요거는 좀 질문하고 싶다 나온 거 있나요? 2교시, 3교시 풀면서 질문하고 싶다. 요거는 선생님 설명이 필요해요. 자, 일단은 없었으면 다음 예제들을 갖다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이항분포 기본이라는 거 했었고, 거기서 활용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여기 유형구의 활용까지는 아직 평균분산 표준배차를 구하는 건 아니고, 역시 그냥 여전히 확률 질량함수에 대한 그런 얘기고요. 여기서는 448번 볼게요. 너무 유명한 문제라. 보면 본 적 있는데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어느 공연을 예약한 사람 중에서 5%가 사전 통보 없이 관람하지 않는다고 하다. 노쇼. 5%가 노쇼래. 우리나라 시민의 의식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자, 아무튼 뭐 돈 내고 안 온 거면 뭐. 자, 아무튼 자, 어느 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이 48명, 그러니까 좌석이 48명밖에 없는 공연장인데 거기서 50명이 공연 예약을 하면 일반적으로 극장에서 상상하기 힘들죠. 우리 좌석 번호 비어있는 거 보고 예약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반적인 영화극장이 아니라 뭐 소극장 같은 거였나봐. 그래가지고 50명 예약을 받아버렸어. 너무 현실에서 좀 떨어지잖아요. 보통은 이게 비행기 예약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항공사는 오버부킹을 하거든. 항공사는 이게 비행기를 꽉 채워서 날리지 않으면 그만큼 금전 손실이 많이 심하다 그래. 비행기는. 그래서 실제로 오버부킹을 한다고 하죠. 근데 사람이 다 오면은 마일리지 드릴게요, 다음 거 타주세요 라고 막 방송하고 그렇게 하지. 자, 암튼 그렇게 해서 50명이 예약을 했대. 공연 당일 좌석이 부족할 확률.
자, 이 문제는 사실 그냥 독립시행의 확률에 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걸 갖다가 실제로 이항분포 문제에서도 자주 다뤄요. 그러니까 보통 교재들이 이 문제를 분류해 놓으면 여기다 넣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어쨌든 그럼 이 상황을 이항분포로 이해를 하자면 확률 변수 x를 우리가 설정을 할 거야. 오케이. 그럼 그 기준은 온 사람을 기준으로 해도 되고 안 온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돼.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민이가 골라보자면 온 사람으로 할래, 안 온 사람으로 할래? 지민아? 네. 온 사람 x, 안 온 사람 x. 온 사람. 자, 그럼 온 사람을 x로 합시다. 자, 온 사람 수를 갖다가 x라고 한다면 이 x는 이항분포 b 50, 그러면 안 올 확률이 5%가 올 확률을 0.95로 잡으면 되지. 맞아요? 자, 0.95. 자, 그럼 문제가 바라는 건 뭐였냐? 공연 당일 좌석이 부족할 확률이잖아요. 맞지? 그러면은 좌석 수 48보다 많으면 부족한 거지. 자, 일단 1차적으로 부등식을 쓰자라고 하면 p x가 48보다 큰 경우. 맞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항분포로 잡기도 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도 이 x가 원래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몇 가지? 50까지죠, 그죠? 맞지?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 px는 49와 px는 40, 는 50 요렇게 두 개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확률식을 갖다가 마저 쓰는 데는 독립식 확률식을 그대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50C 49. 실제 계산은 뭘로 할 거야? 50C 1로 할 거지, 그지? 맞지? 그러면은 P의 49제곱, 즉 0.95의 49제곱 더하기. 자, 50C 50. 얘는 1이니까 계산상 생략해도 되죠? 이거 못 빼먹었어. 미안해. 자, 0.05를 빼먹었죠. 오케이. 자, 더하기 50C 50. 자, 이쪽이 0.95의 50제곱. 자, 요렇게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되나요? 자, 그럼 문제에서 제시한 게 0.95의 몇 제곱을? 49제곱, 50제곱을 따로? 자, 하나만 주면 그쪽에다 대입하고 나머지를 추가로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49제곱 따로, 그 다음에 0.95의 50제곱을 따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겠고요.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만 제시하거나 얘만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쪼개서 계산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니? 만약에 문제가 얘만 제시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0.95를 하나 넣고 50제곱으로 분모에 0.95로 만드는 거지. 반대로 얘만 제시했다. 그러면은 얘가 0.9에 49제곱 곱하기 0.95로 만들어서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이 문제는 둘 다 제시했으니까 여기에 각자 여기에는 0.081을 넣어주시고, 자, 여기에는 0.077을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얘는 50C 1로 계산해도 50이지. 그러면은 모양을 계산을 편하게 하자면 얘랑 0.05랑 먼저 세트로 좀 계산하고, 그 다음에 0.081을 좀 마저 계산하기로 하고, 더하기 50C 50은 1이니까 그냥 0.077을 이따가 덧셈을 하면 되겠네. 맞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냐? 0 주고 2.5? 맞니? 아, 이거 좀 어떻게 쉽게 할 방법 없을까? 저거 5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조금 쉽지 않을까? 아, 얘를 갖다가 2분의 5로 할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5를 먼저 곱하면 5, 0, 4, 점. 얘를 2로 나누면 0.2025. 맞지? 더하기 0.077. 맞냐? 자, 그래서 요게 0.2
7, 9, 5 이렇게 되셨나요? 자, 실제로 이렇게 단서를 없이 계산시킬 수 있는 문제 구조는 아닙니다. 요거는 50명짜리 문제가 아니라 그냥 10명짜리 문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녀석은 다 문제가 제시를 할 거예요. 이해되니? 10명이든 20명이든. 자, 요런 구조로 일단 요렇게 문제는 이항분포를 가장 하고 사실상 독립시행의 확률인 문제 유형이 원래 이 단원에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자,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다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확률 변수 x를 제시하면 원래 딱 이 단원으로 넘어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산은 내용은 그냥 다 독립시행 확률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넘어가서 이제 NP와 NPQ를 쓰는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449번 기초유형 한번 보고요. 자, 문제에서는 x가 b 이항분포 48,p를 따른다 했습니다. 자, n 값은 주고 p 값은 아직 안 가르쳐준 상태예요. 거기서 ex가 12일 때 vx가 얼마인가요? 자, 이렇게 물어본 상태죠. 맞지?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ex가 공식으로 뭐였니? np. 그렇죠? 자, 그럼 그 중에 우리는 n이 48인 걸 알고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는 p가 얼마라고 나와요? 자, 그럼 q는 얼마예요? 4분의 3. 그렇지. 자, 그럼 vx는 npq라고 했을 때 먼저 이런 식으로 제시했을 때는 좀 더 편해요. 바로 여기다가 q만 곱하면 npq가 되잖아요. 맞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3, 3은 9. 자, 문제가 시그마 x를 물어봤다라고 하면 3. 거기까지는 별 무리 없겠지? 이해돼요? 문제 vx 물어봤으니까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np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 여기 453번인 선생님이 아까 이런 유형도 많이 나와요 라고 했던 거네. 넘어가서요. 자, 실생활 문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형태가 주로 시험에서 난이도를 조절할 형태인데 우선은 이항분포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제가 되는 거 이항분포로 적어줬잖아요. 맞지? 자, 그런데 문제가 실생활 문제 형태로 나와 있을 때, 자, 이와 같은 걸 하겠습니다. 그때 이걸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요 라고 나와 있는 걸 보고, 그럼 일단 이상확률 변수라는 것까지는 알아보겠는데, 그게 각각의 확률을 따로 구해서 표로 그려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은 얘가 이항분포에 해당하는지, 자,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하다. 자, 그럼 이항분포를 구분한 안목은 뭐랑 똑같은 거야? 확률에서 독립시행 확률 문제인 걸 알아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독립적인 시행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순간 이 녀석 이제 이항분포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답돼? 오케이.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일단 그걸 보통 기준으로 삼으면 훨씬 알아보기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454번을 먼저 볼게요. 되게 티가 나요. 세 개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40회를 반복합니다. 이미 너무 냄새가 나잖아. 맞지? 동전 3개 동시에 던지는 걸 40회 반복. 자, 그러면 거기서 앞면 2개, 1개 뒷면 똥똥 x.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오케이. 요렇게 나오는 횟수 x.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이 이항분포라는 걸 알아보고, 그럼 이 녀석이 바로 n이라는 데는 문제가 없고, 요 상황을 제시한 걸로 우리는 p를 구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앞 뒤로 나오게 되는 확률, 사실 이것도 독립시행 확률입니다. 맞지? 8분의 몇이에요? 그렇지. 8분의 3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은 x는 b 40,8분의 3이구나 라고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왜? 표 그리는 거에 비해서 그 뒤에 평균분산, 표준분산 계산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맞지?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ex를 물어봤으니까 곱해가지고 5, 3, 15 하면 끝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평균 물어보나 분산 물어보나 별로 난이도 차이가 없어요.
표 그리는 문제는 평균 물어보는 거 훨씬 쉽고 분산 물어보면 훨씬 피곤해지잖아. 맞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 이해되시나요? 자, 요 유형에서는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58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유형 변화 오는 거랑 똑같은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원하는 게 좌표 같은 게 등장을 한다면 중간에 횟수를 지정하는 걸 다시 설정을 해야 되지. 그치? 누구를 R이라고 할래? 라고 하는 걸 했었잖아. 독립시행 확률 할 때. 그럼 문제가 원하는 결과를 위한 R이 얼마냐를 거쳐가는 게 필요했죠. 맞지?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 써먹는 게 뭐냐면 아까 했던 AX 뿔B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투자를 써먹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요 문제는 독립시행률을 봤을 때랑 거의 닮아 있는데 그 변형 유형이랑 자, 원점 출발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 6의 약수이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을 하고 자, 그 외 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다. 자, 주사위 12번을 던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확률에서 했던 독립시 확률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항분포로 빠지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해서 P의 좌표 X P의 좌표가 X 왜 되니? 자, 그럼 문제가 거기서 원하는 게 EX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 구조 일단 다 뭔지 확인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독립시행 확률 할 때 좌표와 이 위아래 중에 누군가의 횟수 사이에 관계식을 만들어서 해결했지. 여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결과 좌표가 X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R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확률 변수 느낌으로 잡아주는 거지. 그럼 보통 Y라고 많이 잡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채연아 위에다가 Y, 아래다가 Y 아무거나 해도 돼. 자, 아래에다가 Y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가 12마 Y가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독립시행 확률이면 아래다 R 잡았다 그럼 위에다 12마 R을 쓸 거란 말이야. 맞지? 그리고 좌표가 몇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곱하고 더해서 는몇 방정식을 해가지고 R값을 구하는 과정을 했겠지. 이해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결과가 숫자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확률 변수 X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오케이? 그럼 그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 3의 12마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요렇게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됐나요? 그러면은 요 녀석을 통해서 얘가 마이너스 4 Y 플러스 36 와, 하필이면 채연이가 아까 물어봤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 딱 벌어졌네. A가 우수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좌표 같은 거 딱 여기서 거꾸로 잡았으면 등장 안 했을 텐데 여기다 Y 잡기가 정확하게 나왔네. 자, AX 뿔 B 형태의 구조인데 이제 이게 AY 뿔 B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녀석은 누가 X가 아니라 Y가 이항분포로 12, 자, 이쪽에 Y라고 잡았으니까 6약수 말고 그 외의 확률이 3분의 1이지. 이쪽에 3분의 2고. 자, 그래서 12,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되죠. 맞니? 자, 그럼 그 녀석을 통해서 EY가 먼저 나와요. 그러면 그게 얼마냐? 곱해가지고 4죠. 왜 되니? 어때?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EX를 가자라고 했을 때 AX 뿔 B 공식을 통해서 마이너스 4 EY 플러스 36 회원이 이거 돼? 문제 없어? 놓쳤어? 예, 됐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기다가 4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오케이. 계산 결과는 20. 자, 요렇게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가 여기서 평균이 아니라
분산을 원했다. 그럼 이제 다른 공식이 들어가야 되잖아. 맞지?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vy를 구해. 그럼 여기다 3분의 1 하나 마저 곱하겠지? 맞아? 그래서 3분의 8로 vy가 나올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여기 vx로 넘어올 땐 뭐가 되게 돼 있어? a제곱 vy가 지금 공식이라고. 맞니? a제곱 vy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얘는 a가 누구야? 마이너스 4, 그치? 그러니까 얘는 16 곱하기 3분의 8 이렇게 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지. 공식 특징 여기 누가 없어? b가 없어. 오케이? v 분산에 관한 공식을 만들면서 원래 b는 사라지고 없어. b 어디 갔어요? 안 이상한 거야. 원래 b가 사라지게 돼 있어. a만 제곱으로 붙는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아니야, 양수야, 당연히. 이해되시나요? 원래 분산이 음수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도 문제의 변형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기본이고, 오케이? 자, 요 형태로 변형된 거까지 소화 가능하겠나요? 자, 사실 내가 독립시행 확률할 때 너희들이 이걸 처음에만 조금 어려워하더니 나중에 잘하더라고. 독립시행 확률에서 이거 한쪽에 알 잡고 한쪽에 n-알 잡고 계산해서 푸는 걸 갖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 설명 안 해도 돼? 네? 하고 넘어간 기억이 있단 말이야. 요거를 다들 잘 소화를 하더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요렇게 변수 하나 추가해서 요렇게 변형해서 이항 분모 쓰는 문제가 지금 그렇게까지 몇 번만 해보면 독립시행 확률 할 때처럼 좀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봐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문제들 풀고 P단계 끊는 사람은 R단계까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